자, 오늘 준비한 이 흥미로운 분석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AI 붐, 그 이면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싹 다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요즘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화려한 헤드라인,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보면 과연 뭐가 나올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시장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체감하시려면 딱 이 시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0만 원. 이게 뭐냐고요? 바로 DDR5 32기가 메모리 모듈 하나의 가격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17만 원 하던 게 눈 깜짝할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이 폭등한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잖아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전 세계가 AI 칩 하나 구해보겠다고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세계 최대의 메모리 제조사는 어떻게 이 엄청난 역대급 실적 뒤에 어마어마한 위기를 조용히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역사상 최고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동시에 치명적인 실패의 벼랑 끝을 걷고 있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AI의 새로운 병목 현상, 그 중심에 있는 CPU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딱 이렇습니다. 평소 같으면 발주 놓고 딱 2주면 넉넉하게 받던 표준 서버용 CPU가요. 지금은 무려 12배나 딜레이돼서 최대 6개월을 넉넉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병목이 생겨버린 걸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데이터 센터 구조를 보면 표준 CPU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CPU 대 GPU 비율이 보통 1대8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에이전틱 AI 추론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비율이 1대4, 심지어 1대1까지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수요가 순식간에 2배에서 8배까지 치솟아버린 거죠.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생태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TSMC의 생산 라인 상황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같은 GPU들이 TSMC의 핵심 생산 라인을 다 꿰쳐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은 AMD의 CPU 생산 라인은 물리적으로 밀려나고 짓눌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지금의 CPU 공급난은 칩 자체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생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글로벌 공급망 병목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착시에 빠진 삼성전자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완박한 승리를 거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무려 57조 2천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쫙 쪼개서 보면 정말 극명한 대비가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거대한 수익의 거의 전부가 메모리와 HBM 부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미래먹거리라고 불리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오히려 1조 원이나 적자를 내면서 마이너스 늪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수익 기둥이 위태롭게 회사 전체를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거대한 수익 기둥을 만들어낸 진짜 정체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터져준 메모리 슈퍼사이클입니다. 삼성이 2월부터 HBM4 메모리 양산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AI 서버 붐이랑 완전 찰떡같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버린 거죠. 올해 HBM 매출이 작년보다 3배나 뜰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니까 메모리 쪽은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현실, 바로 파운드리 2나노 공정의 벽을 살펴봐야겠죠? 연일 터지는 승전부 같은 헤드라인 아래를 파보면 사실 굉장히 취약한 뼈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삼성이 165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AI5, AI6 칩을 수주하면서 연간 파운드리 매출의 무려 10에서 15%를 단일 계약으로 따내는 진짜 역사적인 잭팟을 터뜨렸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AI6 양산 일정이 2027년 후반으로 무려 6개월이나 갑자기 훅 밀려버렸다는 사실. 이건 파운드리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마찰음이 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제일 쉽게 이해하시려면 2나노 칩 제조를 일종의 학년 진급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넘어야 하는 커트라인, 즉 합격선이 바로 수율 60%거든요. 경쟁사인 TSMC는 지금 60에서 70% 사이를 안정적으로 찍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시험을 통과해 다음 레벨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55에서 60% 언저리를 맴돌면서 합격선 바로 밑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에이,
고작 5에서 10%포인트 차인데 그게 뭐 대수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세한 60% 임계점 차이가 바로 콧대 높은 고객들의 발길을 싹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 수율의 마의 벽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게 그냥 이익 좀 덜 나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고객이 경쟁사로 넘어가 버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진짜 문자 그대로의 생사 결단인 셈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분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통합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죠. 잘 나가는 메모리와 고전하고 있는 파운드리,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엄청나게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우선 분사하자는 쪽은 이렇습니다. 적자내는 파운드리가 회사 전체 가치를 다 깎아먹고 있으니까 메모리가 한참 돈 잘 벌 때 파운드리를 딱 떼어내서 주주 가치를 방어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통합을 유지하자는 쪽은요.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으로 파운드리의 적자 구멍을 메꿀 수도 있고 무엇보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받거나 HBM과 파운드리의 패키징 시너지를 내려면 무조건 회사를 하나로 묶어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분위기를 보면 통합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무게추가 확 기울어져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쪽에서 벌어오는 엄청난 수익이 파운드리의 일시적인 적자쯤은 아주 가볍게 덮어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깐깐한 보조금 규정이 종합반도체 기업 자격이랑 딱 연결돼 있어서 단기적으로 회사를 쪼개는 건 현실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덤으로 첨단 AI 칩일수록 메모리랑 파운드리 맞춤형 패키징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기술적인 필수 조건도 한몫하고 있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읽기 위해 우리가 향후 6개월 동안 눈여겨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면 딱 이 4가지 지표만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삼성의 2나노 수율이 마의 60% 벽을 넘어서 안정화되는가. 두 번째, 연기됐던 테슬라의 AI6 칩 양산 일정이 27년 4분기 이후로 더 밀리지 않고 제대로 지켜지는가. 세 번째, 지금 전 세계적인 CPU 가뭄을 해소해줄 인텔의 18A 공정이 과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캐파를 늘려주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나 정책들이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계속 보장해주는가. 이 4가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단기적인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들입니다. 결국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다음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건 멈추지 않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축포일까요? 아니면 이 나노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한 파운드리의 뼈아픈 현실일까요? 삼성이 60%라는 그 거대한 수율의 벽을 깨부수고 진정한 승자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의 이 눈부신 호황이 사실은 더 깊은 취약성을 아슬아슬하게 감추고 있는 거대한 착시 현상에 불과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